자, 그래서 데이터 정의어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정의어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정의하는 SQL의 명령어를 말해요. 그렇죠? 데이터 정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데이터 정의를 할 때에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우리는 지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를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를 정의할 때, 생성할 때 creat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또 이 객체에 대한 뭔가 수정을 할 때, 객체를 변경 또는 수정을 할 때 alter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객체 자체를 삭제할 때는 우리가 drop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요. 객체를 삭제. 그래서 생성, 변경, 삭제하는 요 create, alter, drop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앞에서 테이블 조회해 봤었죠? employees 해서 조회해 봤었어요. 그 테이블들을 생성하는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구조를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테이블 생성을 할 때에는 이렇게 create table이라고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키마, 계정 우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한 계정이 한 스키마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hr이라고 하는 계정을 쓰고 있다. 그럼 hr. 뭐 새로운 테이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접속 자체가 hr 계정으로 되어 있다. 커넥션이 되어 있다. 그러면 따로 계정 사용하지 않고 생략하고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컬럼명을 작성을 해요. 여기서 컬럼을 하나씩 씁니다. 그러면 뭐 번호 아니면 제목, 이름 등등 여러 가지 이 테이블 안에 담을 데이터를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써줍니다. 우리가 데이터 타입에는 보통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숫자 타입이면 넘버, 문자열 타입이면 박 캐릭터, 뭐 캐릭터, 그리고 날짜형은 데이트 이렇게 쓴다고 했었어요. 저 그것들을 작성해주고 이 뒤에 나오는 뭐 널 또는 난널이라는 키워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널이랑 난널은 이제 제약 조건이에요. 우리가 여기 앞까지 컬럼명을 작성해주고 데이터 타입 쓴 다음에 이 뒤에서부터는 다 제약 조건을 쓰는 내용들이 됩니다. 해당 컬럼에 제약 조건을 작성을 해줘요. 첫 번째로 작성하는 제약 조건은 이 데이터가 널도 담을 수 있게 허용할 건지 아니면 널이 되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을 건지 제약을 할 건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널이라고 적어놓거나 생략을 하면 해당 속성의 컬럼에 비어있는 값 널이 들어갈 수가 있고 난널로 지정을 해놓으면 우리가 데이터를 넣지 않았거나 널을 강제로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명령도 해볼 건데 데이터를 추가할 때 따로 어떤 의미 있는 값이 아닌 널을 집어넣는다 했을 때 난널로 제약 조건을 두게 되면 이제 무결성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뒤에서 실습을 하면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디폴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앞에서 여기다가 값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기본 값을 세팅을 해줘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컬럼이 넘버다 했는데 넘버를 넣지 않았어요.
널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기본값이 여기다가 정해놓은 값이 뭐 1번이었다. 그러면 1이 이 컬럼의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키워드를 사용하면 값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기본값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 속성을 기본 키 또는 고유 키로 제약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 작성되어 있는 이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건 기본 키 제약 조건을 말하고, 유니크라고 하는 건 고유 키 제약 조건을 말해요. 기본 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테이블 안에서 여러 가지 컬럼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컬럼들 중에 이 테이블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게 할 수 있는 키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테이블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다른 속성들을 식별해 줄 수 있도록 얘한테 뭐 넘버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디를 부여하다든지 얘만 알면 다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식별해낼 수 있게끔 하는 이 대표 속성을 지정할 때 기본 키 제약 조건을 걸어주게 돼요. 그래서 기본 키라고 하는 애는 이제 최소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조은이라고 회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저도 조은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하면 아이디가 겹치겠죠. 그렇죠? 아이디가 겹치지 않아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정보로 로그인하고 저는 저대로 로그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다 보면은 뭐 아이디 중복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 입력한 다음에 옆에서 중복 확인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이 아이디가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나를 체크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체크들을 거쳐서 이 해당 뭔가 아이디 컬럼이나 또는 어떤 고유한 번호들을 부여를 해요. 얘를 이제 지정하는 목적은 뭐냐면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아이디가 저도 조은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조은으로 회원 가입을 하면 데이터가 중복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기에다가는 무조건 중복되지 않게 최소성, 유일성을 만족하게 번호나 아이디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제약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니크라고 하는 제약 조건은 뭐냐면 얘는 이 값을 가지고 테이블을 대표해서 다른 데이터들을 식별하지는 않지만 여기 안에 데이터를 넣을 때에는 고유한 값을 넣도록 지정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닉네임을 겹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닉네임에다가 유니크 제약 조건을 주면 저랑 여러분이랑 닉네임이 겹치지 않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복된 이미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얘도 역시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라고 이제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이 문법대로 작성을 하면 되고 얘네들 순서도 지켜줘야 돼요. 널, 난널을 먼저 써주고 그다음에 디폴트 그리고 기본키, 고유키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뒤에 우리가 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볼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간단하게 생성할 수도 있고 문법 구조도 잘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컬럼 한 줄을 쭉 정의를 해주고 나서 다음 컬럼 정의하기 전에 콤마를 찍어줘야 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거는 마지막 컬럼에는 콤마를 쓰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요거 한 줄을 이렇게 써놓고 한 줄 복사해가지고 여러 개를 컬럼을 작성할 때 보면 맨 마지막에도 콤마가 남아있어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 대해서는 요 영역을 소괄호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미콜론이
역시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있어야 되겠고. 자, 요거 문법 구조 한번 보시면 되고,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위에서 본 것처럼 바로 생성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테이블을 조회해서 거기서 일부만 컬럼을 추출해서 테이블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테이블 전체를 복사하는 의미로, 테이블을 백업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조회하는 명령 select asterisk from table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요. 그러면 해당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다 조회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 데이터들을 새로운 테이블로 해서 뭐 백업을 하고 싶다든지 할 때,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해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앞에 create table as라고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회된 데이터로 테이블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들만 뽑아서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넣어주겠다. 그럼 역시 where 조건을 필요할 때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때는 보통 어떤 테이블에 대한 구조 변경을 하기 전에 기존의 테이블을 백업을 해두기 위해서 복제를 해놓고 이 테이블에 대한 어떤 변경 작업, 데이터 수정 작업을 해놓고 혹시라도 그 작업을 하다가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문제가 생기기 전에 복사를 해두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alter 테이블 변경 이렇게 해서 테이블 안에 있는 구조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테이블 안에 있는 컬럼들을 추가할 때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일단 이 alter라는 명령어는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데, 그 객체 중에 하나로 우리는 테이블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어떤 테이블을 변경할 건지 지정해주고, add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이제 새로 테이블 생성한 이후에 그 생성된 테이블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컬럼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테이블을 생성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속성도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뭐 새로운 속성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때 컬럼 이름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작성해주면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혹시라도 이제 테이블을 생성했다가 컬럼명을 잘못 썼다. 그럴 때에는 이제 테이블 구조를 변경하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rename 컬럼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기존의 이 컬럼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기존 이름을 변경할 컬럼명으로 지정해주면 변경할 수가 있고, 또 뭔가 그 컬럼의 제약 조건이나 데이터 타입을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modify라고 하는 명령어로 컬럼 이름, 그다음에 변경할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다가 뭐 다른 디폴트, 뭐 non-null 등등 제약 조건도 같이 작성해주면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럼을 만들었는데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럼 드랍이라고 하는 드랍 컬럼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해당 컬럼을 삭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테이블 자체를 삭제할 때 드랍 테이블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옵션으로 테이블을 삭제할 때 cascade constraints라고 하는 옵션을 뒤에다가 붙여주면 이 테이블을 생성할 때 따로 정의된 제약 조건들이 있거든요. 뭐 뒤에 가면 이제 기본 키 제약 조건, 뭐 외래 키 제약 조건 외에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이 테이블과 같이 연관돼서 만들어지는데, 그 제약 조건도 같이 종속해서 삭제하고 싶다, 연쇄적으로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cascade constrains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얘는 테이블 구조하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날리는 거고요. 테이블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테이블은 존재하는데 그 안에 데이터를 깔끔하게 비우고 싶다. 그럴 때는 truncate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요. 그럼 이 안에 데이터가 뭐 100건이 있었어요. 게시글이 100건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아예 다 비우겠다. 그러면 트렁케이트를 쓰면 전부 다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이제 또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rename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이 테이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주목해야 되는 거는 요 제약 조건이에요. 제약 조건은 테이블에 이 저장할 데이터들을 어떤 기준에서 일관되게 혹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관리해 줄 거냐, 그 조건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써요.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무결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무결. 이 무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함이 없다라는 걸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요거 한번 여러분들 사전으로 검색해 보면 무결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이런 식으로 나오죠. 무결을 검색해 보니까 결점이 없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마 한자어로도 뭐 없을 무자에 뭐 이지러질 결자를 쓸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뭔가 문제가 없는 성질, 결함이 없는 성질을 우리가 무결하다,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문제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 데이터가 정확하고 그리고 중복되어 있지 않고 데이터가 일관성이 보장되는 걸 우리가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그 무결성과 크게 연관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중복되지 않는 거. 이게 무결성이 보장이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만들어서 게시글 테이블을 만들어서 게시글 번호 1번에 게시글 제목 이렇게 만들고 이 게시글 아래에다가 댓글을 작성하고 싶어요. 그래서 댓글 테이블을 만들어서 댓글을 써요. 그럼 댓글 번호 1번 댓글 내용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 댓글이 어떤 게시글의 댓글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해당 게시글이 화면에 띄어질 때 그 아래에다가 댓글을 나열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여기에 게시글 번호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게시글 번호가 없는 뭐 100번 게시글 번호를 얘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게시글 자체가 뭐 1번부터 10번까지밖에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댓글에 대한 데이터를 넣을 때 이 게시글 번호를 100번을 참조한다고 하면 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글 번호 100번 자체가 없는데 100번 글에다가 댓글 데이터를 넣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가 다른 테이블을 참조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참조 무결성에 위배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글 번호 100번이 없는데 댓글을 작성할 때 뭐예요? 게시글 번호 100번을 참조하도록 지정하면 이제 문제가 되게끔 제약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뒤에서 외래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펴볼 건데, 얘도 역시 데이터베이스의 이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약 조건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쵸? 뭔가 중복되지 않게 해주고, 그다음에 뭔가 다른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를 참조해서
데이터가 관리되게끔 해주고 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제약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에는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난널 지정하면 널이 저장되지 않도록 주는 거고, 유니크는 고유키, 유일한 값을 저장하도록 하는 거고, 널은 또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얘는 기본 키로 지정하는 거예요. 기본 키는 이제 널도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고유한 값이어야 돼요. 그래서 유니크랑 난널을 같이 갖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이 테이블 안에서 다른 데이터들을 식별하기 위한 대표 속성으로 지정할 때 기본 키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포레인 키가 이제 외래 키인데, 외래 키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댓글 테이블에서 게시글 테이블을 참조할 때 그 참조 테이블에 실제 참조하는 속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참조하는 테이블의 열에 존재하는 값만 저장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제약 조건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원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기 안에 회원 가입한 아이디가 이런 아이디가 있어요. 그러면 회원 테이블과 관련돼서 뭔가 이 회원의 결제 내역 또는 뭐 주문 내역 테이블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주문 번호 뭐 1번에 어떤 회원이 이 주문을 했는지 회원 아이디가 여기 같이 저장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전혀 관련 없는 회원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 참조하고 있는 회원 테이블의 아이디가 있는 값만 저장이 되도록 제약을 걸어주는 조건이 이제 외래키 제약 조건, 우리가 키워드로는 foreign key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습을 해보면 우리가 이해가 될 거고, 체크라고 하는 제약 조건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보통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제약 조건들이고, 체크는 또 오라클에서 특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제약 조건은 이 설정한 조건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성별이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정의를 하고 체크 제약 조건을 주는데, 이 체크 제약 조건으로 뭐 성별을 남자, 여자 이렇게도 입력할 수 있지만 그냥 한 글자로 남 또는 여 이렇게만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제약을 주면, 만약에 여기에 남자라고 값을 넣게 되면 얘는 에러가 발생해요. 반드시 여기에 적어 놓은 남 또는 여 이렇게만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게 일관성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제약 조건의 종류가 되겠고, 그거에 따라서 이 데이터 무결성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결성을 3가지로 보통 볼 수가 있는데, 개체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이 기본 키, 우리가 위에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서 지정한 속성은 반드시 유일한 값이 돼야 되고, 널이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중복되면 안 된다. 요 제약을 지켜줘야 개체 무결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본 키에다가 글번호 10번에 또 10번을 이렇게 추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 개체 무결성에 위배가 됩니다 하면서 에러가 발생해요. 또 참조 무결성은 앞에서 외래 키로 설명드렸죠. 댓글을 작성할 때 실제 글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글번호를 넣을 때, 그때는 참조 무결성에 위배가 됩니다 하면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을 걸어야 우리가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할 수가 있고, 그래서 참조 무결성은 이 외래 키가 참조하는 참조 테이블의 기본 키로 적용이 돼야 된다, 해당 값이. 그리고 뭐 널은 가능하다. 그리고 도메인 무결성은 지정된 값의 범위 안에서만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그리고 도메인 무결성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각각 실제로 코드로 제약 조건을 줄 때는 개체 무결성은 프라이머리 키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참조 무결성은 포레인 키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또 마지막 도메인 무결성은 체크 제약 조건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데이터 무결성은 이렇게 개체, 참조, 도메인 무결성이 있는데, 그걸 실제 코드상으로는 각각 프라이머리 키, 포레인 키, 체크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약 조건도 우리가 코드로 이렇게 미리 생성된 테이블에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lter 테이블 적어준 다음에 add라는 명령어로 앞에서 우리가 컬럼도 추가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constraint라고 해서 얘가 제약 조건이에요. constraint를 지정하면 제약 조건 이름이랑 제약 조건을 작성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제약 조건명을 뭐라고 할까요? C1이라고 이름을 짓고 제약 조건으로 뭐 난너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특정 어떤 키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한다든지 그 제약 조건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약 조건 삭제할 때는 역시 드랍 명령어로 해서 해당 제약 조건명을 지칭해서 삭제할 수가 있고,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겠어요. rename constraint를 쓰면 제약 조건의 이름을 기존 이름에서 변경 이름으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널 제약 조건은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드렸었죠. 그렇죠? 테이블 생성 시 난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해당 컬럼에 데이터를 널이 들어오지 않게끔 제약을 걸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이렇게 난널이라고 직접 써도 되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제약 조건이 있다. 그럼 제약 조건 이름을 여기다가 constraint라는 키워드를 쓰고 제약 조건명을 적어주면 이 제약 조건 안에서 난널이 들어있게끔 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이제 난널을 다른 방법으로 이제 없었을 때, 난널 제약 조건이 없는데 특정 컬럼에 난널 제약 조건을 수정을 해주겠다. 그러면 modify 명령어로 특정 컬럼을 지정하고 제약 조건 난널을 적어주면 이 해당 컬럼이 난널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가질 수 있게끔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약 조건을 추가할 때 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modify 컬럼 작성해주고 그다음에 제약 조건 이름을 지정해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로 이제 제약 조건을 줄 수가 있고, 유니크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 생성할 때 유니크를 줘도 되고, 또 이 각각 컬럼 옆에다가 이렇게 유니크를 작성해 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도 있겠어요. 테이블 생성하는 작업을 다 하고 맨 밑에 유니크라고 쓴 다음에 어떤 컬럼에 유니크 고유키 제약 조건을 줄 건지 여기다가 컬럼을 나열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법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약 조건명으로 지정할 수도 있겠고, 생성된 이후에 제약 조건을 수정을 해서 modify로 해서 수정해 줄 수도 있고, 제약 조건을 지정해서 유니크가 적용되게끔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옆에다 각각 컬럼 옆에 프라이머리 키를 쓰거나, 아니면 맨 밑에다가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할 컬럼들을 쭉 나열해서 한 번에 몰아서 쓰거나, 이미 테이블이 생성이 됐다 그러면 제약 조건명으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해서 alter 테이블 modify로 해서 해당 컬럼에 프라이머리 키가 적용되도록 테이블을 수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eign 키는 이제 외래 키를 지정해 주는 건데, 컬럼 옆에다가 이 해당 컬럼이 어떤 다른 참조 테이블을 참조하고 그 안에 어떤 컬럼을 참조할 건지 이 컬럼 옆에다가 바로 references라고 하는 명령어를 작성해서 어떤 테이블을 참조하고 그 안에 어떤 컬럼을 참조하는지 적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테이블이 뭐
코멘트 리플 댓글 테이블이에요. 댓글 테이블 안에서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게시글 번호 컬럼을 지정한다. 그랬을 때 게시글 번호 컬럼 이렇게 주고 뭐 데이터 타입은 넘버 타입을 주고요. 얘가 미리 생성되어 있는 게시글 테이블에 게시글 번호를 참조를 해야 돼요. 그때 여기 레퍼런시스 다음에 참조 테이블 보드 테이블을 참조한다. 게시글 테이블을 참조한다고 적어주고 그다음에 참조할 컬럼은 넘버 이렇게 적어주면 이 댓글 테이블을 정의할 때 이 보드 넘버라는 컬럼은 게시글 테이블에 만들어져 있는 게시글 번호가 있는 값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 번호 데이터가 실제로 1번, 2번, 3번 1번 글, 2번 글, 3번 글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리플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을 때 이 보드 넘버 여기 안에는 1, 2, 3 글 번호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게시글을 계속 새로 써나가면 그 글에 또 댓글을 작성할 때 그 새로운 글 번호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보드에 존재하지 않는 글 번호 100번을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 얘는 어떤 무결성에 위배가 된다? 참조 무결성에 위배가 된다. 그럼 무결성은 좋은 성질이에요. 무결성을 지키고자 제약 조건을 거는 거고 그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가 되면 이제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도 정의할 수가 있고 각 컬럼마다 외래키를 이렇게 레퍼런시스를 붙여서 제약 조건을 걸 수도 있고요. 밑에다가 쓸 수도 있어요. 테이블 정의할 때 맨 밑에 내려와서 constraint 제약 조건 이름 적어주고 foreign key라고 하는 제약 조건으로 어떤 외래키에다가 어떤 테이블을 참조해서 쓸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썼던 거 그대로 써보면 우리가 게시글 번호 보드 넘버를 정의할 때 이 보드 넘버가 외래키로 지정되도록 하고 게시글 테이블을 참조하면서 게시글의 번호 컬럼을 참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이 리플 테이블 댓글 테이블에서 게시글 테이블을 참조하도록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테이블 생성할 때 제약 조건 미리 정의된 제약 조건으로 제약 조건 이름을 지정해서 만들 수도 있겠고요. 이미 테이블이 생성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로 수정하면서. 자, 그리고 체크라고 하는 제약 조건도 우리가 역시 각각 컬럼마다 constraint 제약 조건명 체크 이렇게 해서 테이블 생성할 때 각각 컬럼마다 제약 조건 지정할 수도 있겠고 생성한 이후에 생성하고 난 다음에는 테이블 수정 alter table modify로 해서 특정 컬럼에 체크 제약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약 조건명을 지정해서 넣을 수도 있겠어요. 디폴트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컬럼별로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DDL 데이터 정의어의 기본 개념들을 살펴봤고 뒤에서 실제 하나씩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